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비틀림 봉에서 마지막 개념 간의 관계인 힘과 변형의 관계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힘은 라지 T, 이제 토크라고 불렀고, 변형은 파이, 비틀림 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새로운 뭔가를 증명하진 않고 그냥 대입만 하게 됩니다. 식들을. 다시 살펴보면은 지금 이게 4번이죠. 근데 제가 1번에서 했던 내용, 2번에서 했던 내용, 3번에서 했던 내용, 4번에서 했던 내용을 이제 좀 살펴보면은 4번은 지금 여기서 한 거죠. 이걸 수식을 한번 증명했던 거를 써보면은 제가 중요했다고 한 수식들이 있죠. 네, 2번은 너무 당연해서 이제 강조를 하지 않았던 식이긴 하지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강조했던 식은 뭐냐면 감마 맥스는 L분의 R 파이다. 단지 순수 비틀림 원형 단면이 보장이 돼야 된다. 그리고 2번은 타우 맥스는 G 감마 맥스다. 라는 거. 이거 이제 재료학학 1장부터 했던 내용이고, 세 번째는 직전 강의에서 한 타우 맥스는 I 로우분의 극관성 모멘트가 분모해 오고 잘못 쓰려고 했네요. TR이라고 한다. 자, 첫 번째 배웠던 게 변형률과 변형의 관계를 배웠던 겁니다. 두 번째 식은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를 배운 건데, 잠깐 복습을 해보면은 이 2번에서 이 식보다 강조했던 거는 사실 타우 맥스는 R분의 로우 타우랑 타우가 순서가 잘못됐죠. 타우가 R분의 로우 타우 맥스랑 똑같다라는 걸 강조를 했어요. 변형률이 크면 응력도 크다라는 거를 같이 강조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3번 타우 맥스는 I 로우분의 TR은 응력과 힘의 관계죠. 그래서 이 세 개를 연립을 해가지고 식을 낼 겁니다. T와 파이에 식을 넣을 거예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알고 싶은 파이는 여기 있죠. 그리고 T는 여기 있습니다. 1번과 3번 식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1번에 있는 감마 맥스를 2번 식의 감마 맥스에 대입을 할 거고요. 3번 식에 있는 타우 맥스를 2번 식의 타우 맥스에 대입을 할 겁니다. 타우 맥스부터 먼저 넣어보면은 I 로우분의 TR은 G 감마 맥스를 1번 식에서 끌어오면은 L분의 R 파이가 되죠. 근데 이거 R 약분하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나타내고 싶은 식은 파이는 꼴로 나타내보면 G I 로우 분의 TL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마지막 식은 얘가 돼요. 얘도 별표 하나를 넣읍시다. 근데 사실 문제에서 쓰는 비율만 보게 되면은 이게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식 4개 중에 식이 지금 4개 나왔죠? 1, 2, 그리고 3, 4, 4개인데 식을 쓰는 걸 빈도만 보면은 3번을 이제 제일 많이 쓰긴 합니다. 자, 혹시 재료학학 2장을 좀 기억을 하신다면은 얘가 지금 뭐랑 좀 비교를 해보면 좋냐면은 2장에서 델타는 2A분의 PL이라는 식이 있었어요. 얘랑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델타가 이제 변형입니다. 얘는 2장에서 변형이에요. 2장에서 변형. 그리고 2장에서 해당하는 힘이 P, 2장에서 해당하는 길이가 L. L은 이제 3장에서도 L이죠. 2장에서 쓴 탄성 계수가 2고 3장은 G를 쓴 겁니다. 그리고 3장에 쓴 I 로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A입니다. 그래서 이거랑 좀 비교를 해서 식의 구조가 완전히 똑같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재료학학 5장에 가면은 이 3번식도 이거랑 좀 비교를 하면 좋습니다. 5장에서는 시그마는 I 분의 MY랑 똑같아요. 얘가 이제 전단 응력이죠. 5장에 가면은 전단 응력 대신 수직 응력을 씁니다. 시그마. 그리고 모멘트는 비틀린 모멘트 대신에 얘를 굽힌 모멘트라고 합니다. 얘는 재료학학 5장 내용이어서 식을 몰라도 되지만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좀 알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이제 R은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인데 5장에 가면 이 Y가 뭐냐면 중립축이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거기서부터의 거리입니다. 얘는 극관성 모멘트, 얘는 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재료역학을 하면서 재료역학 책이 너무 두껍잖아요. 근데 뭐가 또 중요하냐면은 이렇게 비슷한 것끼리 계속 식을 비교하면서 외우면은 정말 좋습니다. 식이 비슷하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사실은 모두 같은 현상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의미해요. 그 현상이 뭐냐면은 힘, 응력, 변형률, 변형 이 네 가지 관계를 설명할 때 응력과 변형률을 도입해서 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식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갑니다. 이거는 이제 혹시 5장 강의를 찍게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재료학학 개념이 완료가 됐는데 우리가 좀 몇 가지 사실들을 더 봐야 됩니다. 그중 첫 번째가 비틀림, 강성도, 유연도, 강도라는 개념을 좀 봐줘야 돼요. 얘네들은 뭐에 관한 얘기냐면은 어떤 물체, 어떤 질점이라고 해도 되고 뭐가 있어요. 뭐가 있는데 그 무언가가 힘에 대해 반응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힘에 대해 반응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 이 세 개예요. 강성도, 유연도, 강도. 2장에서도 사실 이 내용이 나왔고요. 3장에서도 나오고 5장에서도 나올 겁니다. 이게 할 때마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일단 첫 번째가 비틀림 강성도부터 할게요. 비틀림 강성도. 비틀림이란 글자도 이제 좀 써줍시다. 비틀림 강성도인데 지금부터 하는 강성도, 유연도, 강도는 한국말보다는 이제 좀 영어를 알아두는 게 좀 중요합니다. torsional 이건 비틀림이죠. 이 영어는 이제 몰라도 돼요. 근데 강성도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stiffness라고 불러요. 이게 스펠링이 틀렸죠. 스펠링이 stiffness가 바로 오죠. 이렇게 부르고 약자로는 문자로는 KT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얘를 비틀림식에 한해서만 쓰게 되면은 L분의 GI rho라고 우리가 불러요.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거 왜 그런지 설명을 해볼게요. 방금 배웠던 식 파이는 GI rho 분의 TL이죠. 얘도 좀 옆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자,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T만 분자에 놔둬요. 토크만 분자에 놔두고 L분의 GI rho라고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되죠? 그럼 얘 한 번만 관찰해 볼게요. 얘를 지금 우리가 KT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준 거잖아요. 비틀림 강성도. L과 GI rho는 물체가 정해지면 정해집니다. 물체의 길이, 그리고 물체의 재료, 물체의 단면의 크기가 정해지면, 단면의 모양이 정해지면 다 정해지는 값이에요. 그 상황에서 그럼 L분의 GI rho가 숫자로 나올 거잖아요. 강성도 이렇게 쓰지 말고 L분의 GI rho 봅시다. L분의 GI rho가 크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크다는 건 내가 토크를 크게 줘야지 파이가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파이를 만들 거예요. 즉 같은 비틀림 각을 만들 건데 L분의 GI rho가 크다면 토크를 크게 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 같은 정도로 비틀려면, 즉 파이를 같게 만들려면 토크를 크게 줘야 해요.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죠? 자, 이게 지금 한 묶음이니까 이렇게 묶어줄게요. 그럼 무슨 얘기죠? 사실 스티프니스라고 이렇게 강성도라고 우리 번역을 했지만 조금 더 익숙한 말로 스티프니스는 뭐냐면요. 뻣뻣하다는 겁니다. 뻣뻣함.
우리가 몸이 뻣뻣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몸이 뻣뻣하다? 쟤는 나보다 몸이 뻣뻣해 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몸이 내 같은 힘을 줘도 잘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움직임이 적다는 겁니다. 같은 힘을 줘도. 그게 뻣뻣하다는 거의 의미고, 그럼 물체가 뻣뻣하다는 거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더 뻣뻣한 물체는 L분의 GI 로우가 더 큽니다. 그래서 L분의 GI 로우를 비틀림 강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와 반대말로 강성도는 조금 덜 직관적이지만 비틀림 유연도는 좀 직관적이죠. 비틀림 유연도, 얘는 torsional flexibility라고 불러요. flexibility라고 부르고, 얘는 약자로 flexibility F를 따서 F torsional의 T 따고 강성도의 역수입니다. 이게 좀 필기가 많으니까 겹치네요. 그래서 형광펜으로 좀 구분을 해줄게요. 이게 하나의 식,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식입니다. 얘가 이제 강성도의 역수인 거는 반대로 말하면은 얘가 클수록, 그 강성도랑 반대죠. 얘가 클수록 같은 정도로 비틀려면 토크를 작게 줘도 된다는 겁니다. 즉 같은 힘을 줘도 더 많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유연도의 정의와도 일맥상통하죠. 쟤는 몸이 유연해 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몸이 잘 늘어난다는 의미로 우리가 쓰지만, 원래 의미는 나랑 똑같은 힘을 줘도 제 몸이 더 잘 늘어난다는 거예요. 즉 힘에 대해 반응하는 정도가 예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연도라는 말을 우리가 쓰고, 그럼 물체의 유연도는 뭐냐면 비틀림에 한해서 얘를 쓰면 되더라. 얘를 쓰면은 얘가 크면 클수록 힘에 대해 반응을 잘하는 물체로 표현이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 얘네 둘이 약간 세트인 느낌이에요. 역수인 관계입니다. 그냥 역수. 3번. 비틀림 강도인데 얘도 영어를 아는 게 중요해요. 얘는 torsional rigidity입니다. rigidity. 자, 얘는 뭐냐? 우리가 파이는 GI low 분의 TL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L을 반대로 넘깁니다. 나누기를 해서 L로 맞춰주면은 이 L분의 파이가 뭐였냐면은 세타였습니다. 비틀림 변화율이라고 우리가 말했었어요. 얘는 뭐였냐? 그림으로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보면은, 자, 전체적인 그림도 이제 한번 다시 그릴까요? 전체적인 그림. 봉이 이렇게 전체의 그림이 있었어요. 전체 그림. 그리고 여기서 일부를 따왔던 DX의 그림도 있었죠. 자, 그럼 여기가 이렇게 기준선으로 비틀렸을 때 이렇게 잡고 하면은 여기가 파이다. 얘 말고 일부만 떼왔을 때, 부분만 이렇게 떼오게 되면은 이 길이 dx, 그리고 얘 선, 그리고 이거 하면은 여기가 d파이죠. d파이입니다. 그럼 세타가 이 dx분의 d파이였어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가면서 비틀린 정도예요. 그게 세타입니다. 비틀린 강도는 GI low라고 우리가 불러요. GI low가 비틀림 강도다. 그럼 얘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GI low가 크잖아요. 그러면은 힘을 많이 줘도 비틀림 변화율은 작습니다. 얘를 이제 강성도랑 좀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강성도는 뭐였냐면은 내가 여기다가 T를 줬는데 이 T를 줘도 여기서부터 여기 전체 길을 가는 이 구간 동안 잘 안 비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성도는 이 식은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은 전체 길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체 길이.
그러니까 전체 길이를 걸쳐가는 동안 안 변한다는 거고, GI low는 뭐냐면요, 이 일부분을 가는 동안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예요. 부분 길이. 근데 거의 이제 비슷비슷하겠죠. 강도가 큰 물체는 이제 강성도가 클 확률이 좀 크긴 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다른 개념이다.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할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한국말로 강도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강도. 근데 재료학학 앞장에서 보면은 1장에서 보면 강도라는 얘기가 한 번 더 나와요. 근데 이게 한국말로 써서 헷갈리는 것 같은데, 강도가 지금 여기서 쓰는 리지디티라는 게 있고, 그리고 또 앞에 보면 스트렝스라는 게 있습니다. 스트렝스라는 강도가 있는데 뭐가 다르냐면은 얘는 견딜 수 있는 힘이에요. 그리고 리지디티는 뭐냐면 여기 썼죠. 힘에 대한 반응 정도. 그러니까 힘에 대한 반응 정도예요. 힘에 대한 반응 정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토크를 300Nm를 줬어요. 그랬더니 물체가 뭐 말이 안 되지만 60도 돌았습니다. 60도. 그때 300N을 돌았는데 60도로 움직였어? 그럼 이 관계 있죠? 여기서 형성되는 그 관계가 이제 리지디티에 해당하는 느낌이고, 만약에 T는 301Nm에서 뉴턴미터에서 파괴가 됐어요. 물체가 파괴. 그러면 스트렝스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301Nm라고 대답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체가 견딜 수 있는 힘이 301Nm까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리지디티는 얘와 얘의 관계, 그리고 스트렝스는 이 힘 그 자체입니다. 파괴되는 지점의 힘. 근데 이거를 영어로 쓰면은 별로 헷갈리지가 않는데, 영어로 쓰면은, 근데 한국말로 이제 강도라고 하니까 이제 좀 헷갈릴 우려가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는 약간 여담에 가깝지만 리지디티를 보고 혹시 뭐 약간 연상되는 게 있다면, 혹시 리지드 바디라고 기억이 나나요? 리지드 바디. 얘는 강체라고, 이 리지디티와 이 리지드가 똑같은 말이에요. 강체라고 정력학에서 다루는 물체입니다. 얘는 뭐냐면 힘에 대해 다시, 강체는 뭐냐면 변형을 안 해요. 변형을 안 하는 물체인데, 이걸 좀 다른 말로 해보면은 힘에 대해 반응을 안 하는 애입니다. 그 리지드와 이 리지디티가 똑같은 말이에요. 힘에 대해 반응을 안 하는 물체를 강체라고 부르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면은 GI low가 무한대잖아요. 그러면 강체입니다. 왜냐? 여기 보이죠? 세타는 GI low분의 T. 근데 GI low가 크다면 힘을 줘도 세타가 작다는 거예요. 즉 변형이 작다는 건데, 만약 이게 GI low가 무한대다? 그러면은 얘가 0이겠죠. 0. 그럼 변화가 없겠죠. 뭐 어떤 힘을 줘도 버틴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GI low가 무한대면은 강체입니다. 네, 여기까지 파이는 GI low분의 TL에 관한 식입니다. 이제 문제를 풀 때 또 알아야 되는 개념이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극관성 모멘트인데, 극관성 모멘트의 막 정의 같은 걸 여기서 설명할 건 아니에요. 걔는 이제 I low는 인테그랄 R 제곱 DAA죠. 근데 R 제곱보다 로우 제곱을 여기 재료학에서는 좀 선호하죠. 로우 제곱 DA인데, 이건 이제 정력학 9장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뭘 할 거냐면, 극관성 모멘트 I 로우 중에 3장에서 특히 많이 쓰는 애가 있어요. 특히 많이 쓰는 애. 그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비슷비슷해요. 이 식을 뭐 증명을 못해도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원입니다. 좀 못 그리긴 했지만 원이라고 보고 볼게요. 얘 어떤 원이냐?
지름이 D예요. 지름 D, 그리고 꽉 찬 원형 봉입니다. 원형 봉.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단면만 그렸지만 사실은 우리가 맨날 그리던 얘입니다. 얘의 이 단면만 여기다 그려놓은 거예요. 얘의 극관성 모멘트는 뭐냐면요. 외우셔야 됩니다. i로우는 32분의 파이 d의 4제곱이 돼요. 그냥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까먹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D가 2다, D가 2mm다. 지름이 2mm인 원이다, 단면이. 그러면 i로우는 32분의 파이 2의 4제곱이니까 16. 그러니까 2분의 파이고 밀리미터 4제곱이죠, 단위는.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i로우는 길이의 4제곱 단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밀리미터 4제곱이라고 써요. 됐죠? 자, 또 자주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은 두 번째, 얘도 원형이에요. 원형. 한 번에 그려야 되는데 원형입니다. 원형. 원형인데 안에를 뚫었어요. 제가 안에 이렇게 뚫었습니다. 자, 이게 큰 반지름을 D2라고 하고 D1이라고 할까요? D2라고 합시다. 작은 반지름은 D1이라고 할게요. 여기만 차 있는 거예요. 여기만 이제 차 있는 겁니다. 얘의 이 상태에서 관성 모멘트는 뭐냐? i로우는 그 전에 이걸 좀 써줘야겠네요. 바깥 지름이 D2 그리고 안쪽 지름이 D1이에요. 그럼 i로우는 뭐냐? 32분의 파이,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D2의 4제곱 빼기 D1의 4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식이 그냥 지름의 4제곱이었잖아요. 뚫어있는 애는 바깥쪽에 있는 애 4제곱 하고요. 안쪽에 있는 애 4제곱 해서 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어있는 부분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깥쪽에 있는 관성 모멘트를 계산하고 그리고 안쪽에 있는 관성 모멘트를 계산을 해서 빼주는 거죠. 이것도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극관성 모멘트를 알면은 됩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하고 끝낼게요. 재료학학 3.2장, 3.3장에서 배운 거는 일단 비틀림을 받는 봉, 이제 축을 배우는데 핵심이 되는 개념이 4개가 있다. 그게는 힘, 응력, 변형률, 그리고 변형이 있죠. 이 4개 간의 관계를 아는 게 중요한데 얘와 얘의 관계는 뭐다? 변형률과 변형. 이거 먼저 씁시다. 변형률은 감마, 변형은 파이, 응력은 타우, 힘은 토크. 근데 감마와 파이 간의 관계는 감마 맥스가 L분의 R 파이다. 근데 이때 뭐가 전제가 됐냐? 순수 비틀림.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1번 순수 비틀림 전제가 돼야 되고요. 2번 원형 단면이 전제가 돼야 된다. 원형 단면. 네, 원형 단면. 그리고 타우와 감마의 관계는 뭐였냐? 타우 맥스만 씁시다. 타우 맥스는 G 감마 맥스였다. 사실 이것보다 중요한 식들이 타우는 R분의 로우 타우 맥스 이런 거였고, 근데 얘 때도 전제를 하나 한 게 있는데 이게 세 번째 전제입니다. 탄성이라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탄성 구간 안에서만 전제가 돼야 한다. 그리고 T와 타우는 어떤 관계가 있냐? 타우 맥스는 I 로우분의 T R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이는 그래서 결국 G I 로우분의 TL이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얘가 1번 중요한 식, 얘가 2번, 얘가 3번, 이게 4번. 그래서 총 4개의 식이 나온다. 자, 그럼 공부를 할 때 뭘 하면 되냐? 첫 번째,
전제를 일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이 공식을 유도하면서 그 전제 3가지를 하면서부터 공식 4개가 나온 거를 이제 여러분이 증명을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왜 그런지까지 납득이 되고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까지 한다면 이제 개념에 대한 공부는 끝났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3.2, 3.3장에 대한 거를 정리를 했고 이제 다음 강의에서 예제 3.1, 3.2, 3.3 책에 있는 거를 풀고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